강원도가 주거 인프라가 생각보다 좋아요. 60만 원이 나오니까 애기한테 들어갈 저희 돈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강원도에 정착한 5 청년들을 통해 강원살이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지난 시간. 대학생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떠나는 이유는 놀 게 없다. 아무래도 일자리죠. 좋은 일자리가 없죠. 젊은 세대가 강원도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유입 조건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좋다는 조금은 이상한 젊은이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까요? 강원도에 머무는 데 있어 먼저 아쉬운 점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교통적인 부분이 사실 강원 도로 보면은 이게 사실 도로가 춘천에서 강릉 가려면 이제 비은자로 돌아가야 되고 사실 같은 도긴 하지만 삼척이나 동해는 사실 다른 도 같거든요. 제 그냥 체감상은 교통적인 인프라가 조금 더 발달을 하면은 강원도가 주거 인프라가 생각보다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도권에서 원룸 한 칸 얻을 돈으로 여기서는 아파트 전세를 얻을 수 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집에 도둑도 많이 들고 나쁜 환경들이 어떤 건지 몸소 체험을 하고 지내다가 이렇게 안정된 곳, 오래된 도시에 와가지고 좀 지켜보면은 아, 애 키우긴 정말 다르다. 그러니까 신도시의 삭막함 같은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것들이 많다라는 게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작년에 아이를 낳았는데 강원도만 육아수당으로 60만 원이 나와요. 한 달에. 이게 거의 3년 동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60만 원이 나오니까 애기한테 들어갈 저희 돈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기저귀값, 모유 수유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다른 지자체들도 되게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둘째, 셋째 날만하다. 이제 애 보는 것만 좀 쉬우면 라는 생각을 했고요. 좀 아쉬운 점은 어쨌든 저희가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벌써 이제 어린이집이 문을 다 닫았어요. 저희 관내에는 어린이집이 없고 춘천으로 나온다든지 차가 왔다 갔다 하고 화천 읍내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30분에서 거의 1시간 정도는 차를 타고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한 지역 신문사의 조사 결과 강원도에서의 삶이 불만족스러운 다양한 이유는 문화 인프라, 일자리, 복지 시스템의 부재 등 다양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강원도 혼인율과 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점차 결혼에 정착하고 있는 젊은이들까지 계속해서 줄고 있는 추세인데요. 매스컴을 통해 많이 소개됐던 청년 농부 송주희 씨는 번잡한 도시의 삶을 정리하고 부모님이 계시는 화천에 정착한 케이스입니다. 그녀는 농산물의 2차 가공, 직거래를 도입해 운영 방식을 바꿔나갔는데요. 그 결과 마을 재배 작물의 수매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 이후에 좀 마을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농사지어서 여기다 갖다 많이 팔아먹고 있죠. 여기서 워낙 지금 잘해서 여기 지금 노래안이 좀 많이 알려지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농사짓는 입장이니까 또 여기에서 또 가공해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은 팔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좋죠 뭐. 주희 씨가 태어나기 전부터 열심히 농사를 지어오신 부모님. 하지만 늘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았었는데요. 그저 일손을 돕겠다는 생각에 시작했지만 점차 가공부터 판매, 유통까지 맡게 되면서 결국 고향 화천에 눌러앉게 됐습니다. 해드릴게요. 그것도 네, 그러면 제가 견적서랑 다시 해가지고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자리 잡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워낙 또 청년농가에 관심도 많고 하니까 일부러 그런 제품들도 많이 찾아주시는 편인 것 같고
또 이제 방송도 많이 나갔잖아요. 이제 매스컴에서. 그러니까 이제 또 그거 보고 많이 주문도 해주시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구나.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요즘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가 있어 주민들은 든든합니다. 아무래도 많은 게 좋으시죠? 좋죠. 좋아요. 그렇게 젊은 사람이 많다는 거는 그래도 살만한 동네이지 않을까 싶어요. 젊은 친구들이 많다는 게 또 자부심이 되기도 하겠어요. 크게 저는 좀 나가서 크게 그 말을 해요. 많이 목소리 높여가지고 연령이 저기가 나이 젊은 사람이 많다고. 이곳에 살면서 결혼과 함께 얼마 전 출산까지 경험한 주희 씨. 아이는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고 있는데요. 젊은 부부는 아이를 낳고 나니 생각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니까 제가 이렇게 일하러 나오면 가끔 엄마가 봐주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아무래도 계속 신경이 거기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애기한테도 미안하고 엄마한테도 특히 제일 죄송하고.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연세가 드셔서 허리 아프신데 애기 업고 계시는 거 보면 좀 마음이 아프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애기를 최대한 공장에 데리고 나오는 편이에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오전 근무를 마치고 어디론가 급히 이동하는 주희 씨. 그녀가 농사 짓는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 청년들과의 모임. 화천 지역에 얼마 없는 청년들과의 꾸준한 네트워킹을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의 과제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지역 청년들 간의 끈끈한 유대감은 곧 그들만의 삶의 영역을 만들어 나가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역 특성상 저희 농촌 지역에는 청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청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명 젊은이 볼까 말까 한 실정인데,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자주 좀 모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외로움이죠, 하나의.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이제 온 지 한 5, 6년 정도 됐는데, 그전에는 사실 너무 지루해서 서울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놀러 가는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뭐 비용도 만만치 않고 해서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 4H라는 거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실 뭐 다 알겠지만 사람 만나는 게 좋아가지고, 예, 지루한 것도 없고, 그래서 나오는 게 가장 큰 이유예요, 솔직히. 예. 저마다 다른 이유로 고향에 돌아온 청년들. 스스로 고민하고 협력해가는 그들만의 관계는 지역에서 살아남는 아주 중요한 노하우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기 모인 청년들도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을까요? 다시 돌아온 그 강원도 화천 농업이라는 그게 예전과 지금의 인식이 너무 많이 변화가 돼 있었더라고요. 예전에는 되게 낙후된 직업, 뭐 그만둬야 될 직업이었다면 요즘은 되게 새롭게 부상하고 있고, 또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낳고 보니까 사실 강원도가 그런 도시적인 면과 농촌 그 공동체 지향적인 그런 가치관들이 되게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개인주의 성향도 있지만 또 어느 면에서는 되게 공동체 지향적인 면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좀 아이를 맞춰서 키우고 싶었어요. 제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강원도 청년들은 외롭다라는 시선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이랑 어쩔 수 없이 관계적인 그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계속 외로움이 증가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강원도 청년들끼리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단법인 강원사리가 강원도 청년들의 네트워크인데, 저희 사실 18개 시군 중에서 춘천시 강릉 중심으로 모이고 있어요. 높은 호응을 보는 걸 보면서 분석한 거는 사실 그런 관계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은 청년들이 좀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이 좀 외로워하고 있다. 이 강원도 청년뿐만 아니라 전국의 청년들도 많이 외로워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면서, 이런 외로워하는 것들을 좀 해소하는 그런 작업들이 커뮤니티를 계속해서 확산해 나가는 사업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사단법인 강원사리에 몸담고 있는 오석조 씨는 지난해 춘천 사회혁신파크와 함께 새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춘천을 떠나고자 하는 청년들을 타겟으로 지역을 제대로 알아보고 또 살아보는 경험을 제공했던 건데요. 춘천 한 달 살기 프로젝트,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참가자 중 한 명이었던 서울 출신의 김솔 씨는 프로젝트가 끝났음에도 춘천에 남아 정착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강원살이는 어떤 경험이었을까요? 어떠셨어요? 한 달 브리즈바이? 한 40일 정도? 이제 그 브리즈바이 춘천 40일만으로는 저는 되게 좀 짧다는 생각도 들었고 조금 그대로 돌아가기에는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서 한 달 정도 더 머물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머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 울리는 거죠. 올해 프로젝트 준비에 있어 참여자의 의견도 중요한데요. 새로운 정착 지원 프로젝트에 아쉬운 점도 있었을 것 같죠? 브리즈했던 친구 중에서도 여기서 남아가지고 조금 더 살아보고 싶다고 얘기한 친구도 좀 일이랑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서울을 만약에 떠나서 지역에 오면은 사실 서울이 일자리는 더 많은데 굳이 지역으로 오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의 그런 기호라든지 그런 욕구를 좀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고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있는지 그런 걸 좀 그런 또 정보 같은 게 좀 이렇게 많이 접근하기 좀 쉬워야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김솔 씨가 머물고 있는 이 게스트하우스 역시 타지에서 온 청년 부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서울살이를 정리하고 강원도 춘천에 자리 잡은 강승용, 최정혜 부부. 그들은 이번 춘천 한 달 살기 프로젝트에 적극 지원자로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유는 뭘까요? 되게 좀 많이 시달렸었어요. 그 둘 다 너무. 그래서 막 저 예전에 광고회사 다녔을 때는 막 새벽 2시에 퇴근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막 압구정에 그때 회사 있었거든요. 집은 경기도였어요. 그래서 올림픽대로를 타고 매일매일 퇴근을 하는데 막 좀 죽기 직전까지만 다쳐서 병원에 좀 누워있고 싶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도 광고회사 막 맨날 막 갇혀서 일할 정도로 정말 건물이 잠겨서 밖에 못 나갈 정도로 갇혀서 일하고 꽤 가져왔는지 물어보는데 평소 여행을 좋아했던 부부는 춘천의 매력에 사로잡혀 기회가 될 때마다 이곳을 찾았는데요. 춘천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니 본격적으로 강원살이를 계획하게 되었다는 이들 부부. 현재 어떤 부분이 그들을 만족시키고 있을까요? 저는 그 워라벨이 정말 확실하게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강원도야말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데 인구가 적은 게 저는 강원도에서 정말 청년들한테 메리트가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기회가 많고 그만큼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그만큼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자기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역설적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광고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춘천 용림곡에 자그마한 공간을 마련. 몇 년 전 그들처럼 춘천에 온 여행객들을 위해 그들이 경험하고 기획한 다양한 스토리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저 떠오르고 기획한 대로 시도하고 또 도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이곳. 정착 초기에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많은 도움이 됐었는데요. 현재는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중소기업 벤처부에서도 받았었고 그다음에 여기 그 도시재생 그러니까 지원센터에서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게 너무 그런 지원 사업에 의존하다 보면 이게 원래 취지와 그런 부분들을 놓치게 되고 또 그 사업을 쫓아가다 보면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계속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았지 초반에. 그러니까 지원 사업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단계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들에게도 관계는 모든 기획의 중심에 있습니다. 바쁜 일정을 잠시 뒤로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 화천으로 향한 부부. 과연 누구를 만나러 간 걸까요? 얼마 전 용림곡의 이우 셰프와 함께 춘천의 이야기와 요리 레시피를 담은 책을 꺼냈는데요. 까다로운 발송 작업에 도움을 주기로 한 주인공은 바로 주희 씨입니다. 그럼 그때 장난 아니겠네?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이들의 관계는 그야말로 상부상조. 부부는 주희 씨의 참기름 브랜딩 디자인을 도와주고 주희 씨는 사업장 내 배송 시스템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되게 진짜 이웃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정말 이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 오늘도 이렇게 택배를 이게 제가 50개를 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원래 비용으로 보내면 거의 2배 정도 비용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이런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되게 진짜 힘이 많이 됐고
지역사회에서 강승용, 최정혜 부부가 눈에 띄는 이유는 강원도에 정착하고 싶은 이들이 아직까지는 현저하게 적어서일 듯한데요. 그들을 위해 지역사회의 역할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송주희 씨와 강승용, 최정혜 부부는 이미 꽤 유명한 로컬 크리에이터입니다. 이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자리가 얼마 전 강릉에서 펼쳐졌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와 임팩트 생태계가 만나는 자리인데요. 지역에서 지역 기반으로 다양한 창의적인 일들을 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지속 가능하게 지역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논의의 자리입니다. 많은 이들에게는 아직 생소하겠지만 로컬 크리에이터는 이제 지역에서 살아남기를 넘어 지역을 바꾸고 리드하는 부분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최정혜 대표 역시 이날 발제자로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특히 강원도에서는 지역의 균열을 만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역의 혁신을 만들고 지역의 변화의 물결을 새로 만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기존의 지역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것이 많았잖아요. 현재는 지역에서 다양한 실험과 시도들을 하면서 좋은 사례들을 많이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한 인식 전환과 그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무엇보다 이런 자리를 통한 관심과 지지가 서로에게 더 큰 힘으로 와닿습니다. 강원도에 머물고 싶은 조금은 이상한 청년들. 그들은 왜 강원도가 좋을까요? 강원도가 느린 만큼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늘 했어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느린 만큼 기회가 느리죠. 뭐든. 저는 공기가 좋아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나중에 아이를 여기서 키우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게, 그래도 이제 너무 매캐한 공기만 마시면서 자라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춘천의 이런 자연환경을 느끼고 그런 것들도 체험해 보면서 키우고 싶고 강원도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와서 시작하시면 강원도에서는 바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똑같은 생각인데 강원도에서 아직 시작하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분야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시작하시면 그분이 강원도에서 그 직종이나 그 업을 선도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놀러온들이 살 수 있으면서 기회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강원도로 오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사람 때문에 강원도에 계속 있고 싶은데요. 이제 농업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 이제 강원도가 사실 농사를 짓기가 좋은 환경이 절대 아니에요. 뭐 규모적으로 큰 땅도 없고 뭐 비옥한 토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좀 이제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내 농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농가의 농사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거기서 이제 사람 살아가는 가치를 좀 발견하고 있거든요. 아, 절대 나 혼자서만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다, 강원도는. 그래서 저는 사람과 사람, 그런 관계와 관계, 협력과 상생, 그런 걸 통해서 그게 사람 살아가는 맛이라고 생각을 해서 강원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지방 소멸과 고령화, 저출산 등 강원도에 닥친 시련들 속에서 꿋꿋하게 털을 잡아가고 있는 청년들. 모두가 상행선을 탈 때 하행선에 올라탄 아주 이상한 젊은이들이 어쩌면 강원도의 미래를 바꿀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꿈이 강원도의 제법 멋진 모습으로 자랄 수 있게 우린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할까요?